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한동안 잘 달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죠? 미국 고용 지표도 부진하고 미중 마찰도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고 되게 어수선한데 며칠 증시 조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적이 괜찮게 잘 나온 기술주들도 낙폭이 심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있었죠. 바이오, 제약같이 현재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데 미래의 꿈을 끌어와서 계속 미친 듯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도 많고 시장의 신용장고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여러 그 징조들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머릿속으로는 조정이 임박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 조금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논리와 결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순서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위치는 맞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를 짧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시작됐는지, 향후에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제 계획,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왜 조심해야 하는지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가 모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인데요. 당기순이익이 매년 한 20억쯤 나는 회사예요. 연구개발비로는 50억 내외를 집행하고 있고요. 진통제, 관절염약, 항생제 이런 것들 잡다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50개 중 하나예요. 지금 시총이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PER로 보면 2,300배 정도 돼요. 제가 원래 이거 유튜브 영상 준비할 때만 해도 시총이 8.5조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장 마감 10분 전에 상한가 근처에서 하한가 근처로 한 방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5.6조 정도 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비록 하루 변동폭이 50%쯤 나오지만 훌륭하죠. 요즘 이런 신풍제약 때문에 시젠이 굉장히 심각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둘 다 엄청나게 훌륭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요즘 PER 같은 지표 잘 안 쓰는 거 다들 아시죠? 요즘은 PDR이라고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가 대세입니다. PDR. 내 가슴이 웅장해지는 꿈 대비 몇 배를 줄 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등락은 있지만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아직 둘 다 엄청나게 저평가 같아요. 이 회사를 팔면 꿈이라고는 생각나지도 않는 이마트랑 종근당을 인수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마트는 너무 별로니까 이마트는 빼버리고 제약업종 중에 조금 찌질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거 살 수도 있는데 유한양행을 사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CJ제일제당을 인수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상한가 한 번 더 맞아서 고려아양 같은 거 사도 되고요. 이 회사가 치료제만 만들면 80조는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15배 넘게 먹을 수 있죠. 뭐라더라? 피라맥스라는 약인데 임상 2상이 내년 6월에 끝난대요. 참나, 여기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이 피라맥스 보고 넣는 건가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년 6월에 피라맥스의 P라도 기억이 날까요? 지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총 저 밑바닥에서는 연상을 가든 연속 하한가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시총 상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내 종목은 버블이 아닌데 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신풍제약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레버리지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증권사에서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준다는 기사예요. 이미 각 증권사들이 대출을 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목 끝까지 대출액이 차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빌렸어요. 이런 돈들이 어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곳에 들어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신풍제약 같은 주식들 신용잔고율이 지금 보면 5%, 6%가 다 넘습니다. 시총이 거의 6조, 7조 이런데 신용잔고 비율이 6%가 다 돼가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신용잔고율이 높은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레버리지에 대한 압박감 혹은 반대 매매 때문에 매물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월에 전체적으로 겪어봤던 일이 개별 주식단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고 그 속에 레버리지 안 쓴 사람까지 출구로 밀려서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버블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신용 잔고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시총 5조, 6조를 증명할 영업 실적을 내놓든지 버블이 꺼지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 회사 PER이 지금 2,300배 정도 되는데 리즈너블하게 넉넉히 한 100배 준다고 하면 그게 적정가라고 하면 이 회사 당기순이익이 최소한 500억 정도가 돼야 합리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애들이 급격히 무너지면 시장도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매도도 없는 상황인데 9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은 버블이 아닌데 버블 기업이 무너져서 시장이 빠지면 내가 투자한 기업도 같이 빠집니다. 기업이 좋아도 시장이 망가지면 별 수 없어요. 위험의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저런 거품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뛰어드는 판단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머리가 달렸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제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한정한 것은 그 외의 영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급한 맘에 주가가 얼마 조정되지도 않았는데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소진하면서 아무 기업이나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계속 달릴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팬데믹의 한가운데서도 가입자 게시판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린 것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조정이 올지 다시 달릴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에는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요. 올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3억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예요. 다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주주 기준이 10억일 때도 중소형주들은 연말에 상당히 물량 부담이 많았어요. 그 기준이 3억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내 주식뿐만 아니고 직계 주식을 다 통산해서 3억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의 상황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저렇게 버블이 잔뜩 낀 기업들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서 당기순이익 20억에 연구개발비 50억 쓰는 기업이 시총 15조, 뭐 10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런 기업들이 시총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도 우호적이지 않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 위치겠죠. 시장 자체도 숨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자산시장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 던지고 현금 확보하라는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고 개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보면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훌륭하고 오버밸류도 아니고 성장세도 지속하고 있고 주주환원도 출중한 기업이라면 시장과 상관없이 들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만 터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3월 팬데믹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 영상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때 가입자 게시글을 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시장에 남아서 훌륭한 기업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올라와서 오버밸류된 주식이 있다고 하면 욕심을 많이 내기보다는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해서 그런 부분은 현금 비중을 챙겨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이 있어야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급하게 소진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책에서도 배웠지만 제가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2018년이랑 2019년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계속 힘든 때였잖아요. 2019년에는 연중에 좀 힘들었다가 연말에 회복을 다 했는데 시장이 다 회복을 했는데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물론 올해 3월에 비하면 그때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곡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매년 연속으로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훌륭한 기업이 훌륭한 실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딱 한 종목이었거든요. 조정이 오면 좋은 기업이든 거품 기업이든 둘 다 넘어져요. 다 주가가 꺾이고 주주들은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은 넘어져도 다시 곧 일어나서 달리고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거품 기업은 넘어지면 그게 끝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답 없는 시장 방향성 찾기에 골몰하지 말고 기업에 집중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꺾이고 주가가 넘어져도 좋은 기업들은 금방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제 포트를 캐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장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기업들 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장이기도 해요. 조정이 오면 같이 빠지겠지만 그 순간과 그 폭을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 각종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주 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풍제약 주주들은 굉장히 당당한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개별 종목의 위치를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없도록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은 버블 종목들이 시총 상위로 진입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의 신용 잔고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이런 때에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사면서 현금을 소진해서도 안 되고 실체도 없는 테마주들 따라 붙는 것은 투자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다 팔고 현금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버밸류된 기업을 수익 실현했다면 기회를 보면서 좀 현금 비중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이고 9월부터 공매도 부활이랑 연말 대주주 3억 기준 같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좋은 기업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시장은 걱정할 사람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뀐 시장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투자에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